자, 평면좌표고요. 평면좌표의 첫 번째 내용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1차원적인 수직선상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적인 좌표 평면상의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때 좌표는 이렇게 요소가 하나만 있으니까 숫자 하나 쓰고 괄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요소가 두 개니까 x좌표, y좌표 순서 쌍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때 거리는 두 개를 뺀 것에 절대값이 준 게 거리고요. 이때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값의 차이가 밑변, y 값의 차이가 높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윗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1차원 버전이 있고 2차원 버전이 있어요. 주로 2차원 버전을 하니까 1차원 버전 질문이 나오면 네, 다들 이제 헷갈려하곤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946번입니다. 두 점 3,3과 a,-2 a,-2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성분 AB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게 5√2일 때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합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출제 의도는 네, 그냥 이런 식을 만들어서 네, 이런 식을 만들면 A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A 값 하나씩 하나니까 A 값이 나올 테고 그걸 다 더해서 풀 겁니다. 뭐 처음이니까 그냥 해봅시다. x좌표의 차이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y 값의 차이는 5 차이 나죠. 그러니까 네,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2는 50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A는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을 하면 뭐 근각계산계로 1차 함수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리는 게 되게 뻔하거든요. 공식 적용하는 거여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 거리가 5루트인데 y좌표를 보니까 5차이 나거든. 그럼 이제 뭐 5대 5대 5루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x좌표도 5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럼 3하고 5차이 나는 그런 값을 생각할 수 있어요. 3하고 5차이 나는 값은 3 플러스 5하고 3 빼기 5하고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 더하면 돼요. a 값이 저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a 값의 합은 뭐 6이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은 그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946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947번을 봅시다.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수항 불표자 두 근의 미안해요. 잠깐 946번 여기서 확인하려고. 두 근의 합이니까 상수항 불표없잖아. 그럼 2차항과 1차항 보면 a 제곱 빼기 6a니까 합이 6인 거 알 수 있죠? 네, 뭐 그게 알 수 있고요. 947번 두 점하고 좌표 a는 -1과 -a, 좌표 b에도 a가 들어있네요. 그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을 합하고 네, 이건 미수가 다 걸쳐있으니까 식을 세워서 풀어야만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식은 네, 루트가 필요 없으니까 제곱해서 만듭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뺀 거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뺀 거 a 빼기 6의 제곱,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요. 제곱할 거니까. 예. 그거 제곱한 게 5의 제곱 25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a 값의 합이니까 뭐 근이 어차피 두 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네, a 제곱 두 개,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10a 여기까지만 봐도 근의 합은 5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은 948번이에요. 이번엔 점이 3개입니다. A가 2,1, B가 4,3, C가 A,0. 네. 그리고 AC는 BC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가 나올 테니까 제곱을 해서 네,
이것의 차이와 이것의 차이로 식을 만들면 미지수 A 하나, 식 하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겠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C를 보니까 X축 위의 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푸는 것은 식 세워서 푸는 거 하나 그럼 풀었다고 칩시다. 어차피 다 하니까.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빠졌을까? 점이 두 개 있으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싹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두 점에서 거리가 같아요. 뭐 중2 때 이등분선 나타날 때 배웠었죠. 네. 여러분 그 두 가지 이등분선은 도형의 완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수직 이등분선과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두 개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보셨던 원파트에서도 중요한 거였어요. 원파트에서 현은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선은 가계 이등분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거리가 같은 이런 점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접선은 밖의 점에서 원의 그 두 접선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 돼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과 가계 이등분선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너무 기본적이어서 그래요. 중2 때는 이제 이 현으로 한된 이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외심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내심을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아무튼 같은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면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두 선에서 빨간 선까지 같은 거리 이러면은 가계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니까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에 수직 이등분선의 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의 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중점이 중점은 1,2로 중점은 3,2죠. 그죠? 네. 중점이 3,2고 그 기울기는 이제 수직 기울기가 되니까 많이 써야겠네요. 그리고 3 넣었을 때 2 나오려면은 이렇게 3 넣었을 때 2 나오려면은 5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는영을 하면은 5,0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5라고 생각하고 보면 A로부터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면 2하고가 3 차이 나죠. 예. 그 다음 1하고 0은 1 차이 나요. 그죠? 이제 B하고 관계도 볼게요. B하고 4하고 5는 1 차이 나고요. 3하고 0은 3 차이 나요. 어떻게 거리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까? 3, 1 차이 나고 1, 3 차이 나니까 네. X좌표가 3 차이 나고 Y좌표가 1 차이 나는 경우고 X좌표가 1 차이 나고 Y좌표가 3 차이 나는 경우고 거리는 똑같을 테니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9번. 자, 이번에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 1차원 문제다 라고 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1차원이니까 더 쉽지만 우리는 2차원에 익숙해서 여기서 실수하게 되거든요. 성분 AC의 길이와 성분 BC의 길이를 더했더니 5다. 양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요. 저는 1차원 공식을 써야 되고 1차원 공식은 절대값이라고 해요. AC의 절대값은 이렇게. AC의 길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BC의 길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저때가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위 나눠서 풀면 늘 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쉬운 방법을 따로 알려줬죠. 네. 선생님이 알려준 쉬운 방법은 그냥 두 개 합쳐버리라 라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원래 합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편법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니까 2x-5가 1마 5가 되고 그러면 2x가 10하고 0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x가 5하고 0 이렇게 나오나 보네. 양수니까 5가 나오나 보죠. 네. 실제로 5라고 생각해서 값을 보시면은 3차이나고 2차이니까 더하면 5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950번 보시면 점 2개 줬고요. A하고 B 주고 그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요. 네.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써놓고 보니까 A에 대한 2차식이네요. 뭐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 걸로.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 최소값을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으로 질문 시작했는데 2차 함수 최소값 12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네. 풀까요? 뭐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친절하게 해줄까?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2 121 그래서 진짜 친절한데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하니까 최소값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51번 여기 그림이 하나 있네. 정사각형인데요. 그 원점하고 6,2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점 2개를 주고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의 넓이. 알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출제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1대1 대 루트 1을 질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 길이가 x가 6차이 나고 y가 2차이 나니까 저라면 이제 3, 1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루트 10이죠. 그럼 여기 이제 2루트 10이겠지? 여기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이제 루트 2분의 1배 하면은 루트 20이 되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 하면 정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는 2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2번을 보겠습니다. 952번은 정사각형을 여러 개를 겹쳐놨네요. 마침 색깔이 다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게 네, 좌표가 A 좌표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얼마인지 몰라요. 세 번째 것은 15,8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15,8이면은 글쎄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대충 좀 되나? 네, 여기가 15, 여기가 8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좌표를 줬으니까요. 이 점을 좌표하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질문한 것은 BC 사이의 거리. 지금 B가 여기 이 점이 B고 이 점이 C니까 이 사이의 거리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길이 같다를 쓰는 거죠. 세로가 2니까 가로가 2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세로가 8이니까 가로도 8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5에서 10을 빼면은 여기도 5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도 5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네,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이 세로는 네 8에서 2 빼 6이 되는 곳 쭉 네 이렇게 가서 5하고 6 25하고 36을 더해서 61 이게 나오겠네요. 61의 답이 있네요.